절대 마그네슘 이렇게 드시면 안 됩니다. 독이 됩니다. 서울대병원 내과 15년 연구 결과입니다. 여러분,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인 60대 이상 10명 중 7명이 마그네슘을 잘못 먹고 계십니다. 본인은 건강 챙긴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돈만 버리고 계신 겁니다. 어떤 분들은 오히려 몸에 해가 되는 방식으로 드시고 계세요. 오늘 영상에서 왜 마그네슘을 먹어도 효과가 없는지, 왜 설사가 나는지, 왜 잠이 안 오는지 그 진짜 이유를 밝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0년 경력 내과 전문의가 직접 알려주는 올바른 복용법까지 전부 공개합니다. 잠깐, 그 전에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마그네슘 먹는데 손발 저림이 그대로다. 먹으면 설사가 난다. 수면 때문에 먹는데 잠이 안 온다. 이게 절대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보면서 발견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그냥 삼킨다고 효과가 나는 영양소가 아닙니다. 조건이 맞아야 몸에서 제대로 작동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6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마그네슘 효과 없는 5가지 진짜 이유입니다. 둘째, 수면 유형별 맞춤 해결법입니다. 셋째, 설사 나는 이유와 해결법입니다. 넷째, 용량 1알, 2알, 3알, 누가 먹어야 하는지입니다. 다섯째, 생활 습관과 실제 환자 사례입니다. 여섯째,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정리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지금까지 왜 효과가 없었는지 정확히 아시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밤부터 바로 달라지실 수 있습니다. 먼저 마그네슘 효과 없는 5가지 진짜 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 중 2개 이상 해당되시면 아무리 좋은 마그네슘을 드셔도 효과가 없습니다. 첫 번째 이유, 위산이 부족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마그네슘은 삼키면 바로 흡수되는 게 아닙니다. 위에서 먼저 분해되어야 해요. 그런데 60대가 넘어가면 위산 분비량이 젊었을 때의 절반까지 떨어집니다. 대한소화기학회 발표 자료입니다. 위산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그네슘이 녹지도 않고 분해도 안 되고 그냥 통과해버립니다. 비유를 하나 해드릴게요. 빵을 물에 적시면 금방 풀어지잖아요. 그런데 마른 나무 토막을 물에 넣으면 하루 종일 둬도 안 풀리죠? 위산 없이 들어온 마그네슘은 그 나무 토막처럼 녹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복에 드시지 마시고 식사 후에 드세요. 음식과 함께 들어가면 위산이 나오면서 흡수율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흡수가 잘 되는 글리시네이트 형태를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이유, 칼슘, 철분, 아연과 같이 드시는 분들입니다. 영양제도 순서가 있습니다. 칼슘, 철분, 아연. 이 친구들은 장 안에서 마그네슘계 자리싸움을 합니다.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꽉 차 있으면 내가 못 타잖아요. 장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칼슘, 철분, 아연이 먼저 자리를 차지하면 마그네슘은 흡수될 기회가 거의 없어요. 서울 아산병원 약재부 연구에 따르면 마그네슘과 칼슘을 동시에 복용하면 마그네슘 흡수율이 40%까지 떨어집니다. 절반 가까이 버리는 셈이에요. 해결법은 간단합니다. 마그네슘은 단독으로 드시고 다른 미네랄과는 2시간에서 3시간 떼어서 드세요. 이것만으로도 체감이 확 달라집니다. 세 번째 이유, 스트레스가 높은 분들입니다. 스트레스가 높아지면 우리 몸이 마그네슘을 엄청나게 많이 소모합니다. 아침부터 짜증, 불안, 걱정, 뇌가 계속 긴장 상태에 있으면
마그네슘이 몸을 진정시키려고 계속 쓰여버립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스트레스 연구팀 발표에 따르면 만성 스트레스 상태에서는 마그네슘 소모량이 평소의 3배까지 증가합니다. 이런 분들이 마그네슘 하나 먹고 왜 효과 없지 하시면요. 마그네슘이 안 맞는 게 아니라 들어오는 양보다 쓰이는 양이 더 많아서 효과가 안 느껴지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집중 보충기가 필요합니다. 2주에서 3주 정도는 용량을 조금 높여서 드시는 게 효과가 잘 납니다. 네 번째 이유, 수면 리듬이 무너진 분들입니다. 마그네슘은 신경을 안정시키고 수면에 도움을 주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잠은 하나의 영양소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리듬으로 결정됩니다. 밤이 되면 멜라토닌이 올라가고 잘 시간이네, 졸리다. 이 신호를 받고 졸려야 정상인데요. 많은 60대 이상 분들은 이 리듬이 엇갈려 있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수면센터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샤명 중 6명이 수면 리듬 장애를 갖고 계십니다. 이런 경우에 마그네슘 하나 먹는다고 해결이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마그네슘만만 수면제처럼 하나 드시고 잠 잘 오겠지 하시면 잠이 안 옵니다. 이런 분들은 비타민 D, 햇빛, 저녁 블루라이트 차단, 이런 것들과 같이 가야 합니다. 생활 습관 개선이 첫 번째예요. 다섯 번째 이유, 낮 동안 물을 거의 안 마시는 분들입니다. 마그네슘이 신경과 근육을 부드럽게 움직이게 하려면 전해질 균형이 딱 맞아야 합니다. 그런데 물을 거의 안 드시고 커피만 마시고 저녁엔 국물 위주로만 드시면 전해질이 완전히 흔들립니다.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의 하루 평균 물 섭취량은 권장량의 60%밖에 안 됩니다. 이 상태에서 마그네슘만 먹으면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몸의 기본 환경이 안 잡혀 있으니까요. 근육과 신경은 수분, 전해질, 마그네슘, 이 세 가지가 같이 맞아야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해결법은요, 낮 동안 물 500ml에서 800ml만 드셔도 손발 저림이 확 좋아지실 겁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마시고 조금씩 나눠서 드세요. 여기까지가 마그네슘 효과 없는 5가지 진짜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5가지 중에서 몇 개나 해당되셨나요? 5개에서 3개만 해결하셔도 2주에서 3주 안에 좀 다르네? 체감이 오실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수면 유형별 맞춤 해결법입니다. 잠 때문에 마그네슘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그런데 못 자는 이유가 다 다릅니다. 제가 유형을 나눠봤습니다. 잠드는데 오래 걸리는 분, 자다가 자주 깨는 분, 새벽에 깨서 잠이 안 오는 분, 손발 저려서 깨는 분, 소변 때문에 깨는 분. 이 5가지는 전부 원인이 다릅니다. 그래서 마그네슘만 먹으면 어떤 분은 바로 좋아지고 어떤 분은 아무 변화가 없어요. 본인이 어디에 해당되시는지 확인하시고 맞춤 해결법을 적용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유형, 잠드는데 오래 걸리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머릿속이 밤에도 계속 깨어 있습니다. 걱정, 불안, 계획, 생각, 머리가 계속 돌아가는 상태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과각성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는 마그네슘 효과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마그네슘이 신경을 안정시키는 가바 시스템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하면 흥분해 있는 신경을 이제 그만 이렇게 진정시켜주는 역할입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신경과 연구에 따르면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를 4주간 복용한 그룹에서 잠드는 시간이 평균 23분
단축됐습니다. 이 유형은 저녁에 마그네슘을 꾸준히만 드셔도 잠드는 속도가 조금씩 빨라집니다. 잠자기 1시간 전에 글리시네이트 형태로 드시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유형, 자다가 자주 깨는 분들입니다. 이 유형이 가장 많으세요. 잠은 잘 드는데 한두 시간 있다가 꼭 깨십니다. 이 유형은 마그네슘 보시면 효과가 미미합니다. 왜냐하면 깊은 잠은 혈당, 스트레스 호르몬, 호흡, 이 세 가지가 더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에요. 자다가 깨는 이유는 보통 이런 겁니다. 혈당이 떨어져서, 코르티솔이 갑자기 올라가서, 다리가 저려서, 심장이 벌렁거려서. 이건 마그네슘만으로는 잡기 어렵습니다. 마그네슘은 잠드는 걸 도와주는 역할은 강하지만 잠을 유지시키는 역할은 상대적으로 약해요. 이런 분들은 다른 영양소와 같이 드시는 게 안정됩니다. 오메가3와 비타민 D입니다. 오메가3가 뇌 염증과 심박 스트레스를 낮추고 비타민 D가 수면 리듬을 정상화시킵니다. 복용 시간표를 알려드릴게요. 점심 식사 후에 비타민 D 1알, 오메가3 2알 같이 드세요. 저녁 식사 후에 오메가3 1알만 드세요. 잠자기 1시간 전에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 1알 드세요. 이렇게 하시면 2주에서 3주 안에 달라지실 겁니다. 세 번째 유형, 새벽에 깨서 잠이 안 오는 분들입니다. 새벽 3시, 4시에 눈이 떠지고 그 뒤로 잠이 안 오시는 분들이죠. 이 유형도 마그네슘만으로는 해결이 어렵습니다. 새벽에 깨는 가장 큰 원인은 혈당 급락입니다. 밤중에 혈당이 떨어지면 우리 몸은 비상 상황이다 하고 코르티솔을 확 뿌립니다. 코르티솔은 각성 호르몬이에요. 잠을 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이 순간 마그네슘이 신경을 안정시키려고 해도 코르티솔이 워낙 강해서 완전히 밀려버립니다. 해결법은요. 취침 전 2시간에서 3시간 전에는 아무것도 드시지 마세요. 특히 과일, 빵, 떡, 우유, 간식 이런 것들이 혈당을 확 올렸다가 밤중에 급락시킵니다. 그리고 비타민 D를 꼭 같이 드세요. 비타민 D가 수면 리듬을 잡아주는데 가장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 유형, 손발 저려서 깨는 분들입니다. 이 유형은 마그네슘 체감이 가장 잘 오는 유형입니다. 근육 경련, 발바닥 화끈거림, 종아리 쥐, 아침에 일어났을 때 뻣뻣함, 이런 것들 있으시죠? 이건 마그네슘 부족 신호가 몸에서 아주 명확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마그네슘은 잘 챙겨도 2주에서 3주 안에 체감이 잘 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낮 동안 물을 안 마시거나 칼슘과 같이 드시면 효과가 반토막 납니다. 마그네슘, 수분, 전해질 이 3가지가 같이 잡혀야 손발 저림이 확 좋아집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부산에 사시는 68세 이우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3년 동안 새벽마다 종아리주 때문에 잠을 못 주무셨습니다. 마그네슘을 드셨는데 효과가 없으셨어요. 제가 여쭤봤습니다. 하루에 물 얼마나 드세요? 커피 2잔이요. 물은 거의 안 마셔요. 여기서 원인이 나왔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대로 낮 동안 물 600ml 드시고 마그네슘은 저녁 식사 후에 단독으로 드시게 했습니다. 2주 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원장님, 신기해요. 새벽에 다리쥐가 안 나요. 잠을 끊기지 않고 자요. 이분은 마그네슘이 안 맞았던 게 아니라 물이 부족했던 겁니다. 5번째 유형, 소변 때문에 깨는 분들입니다. 이건 마그네슘 문제가 아닙니다.
밤에 소변을 자주 보는 건 보통 이런 이유예요. 저녁에 수분 과다, 야식, 짠 음식, 혈당 급등, 이뇨자극 있는 음료, 전립선 문제. 이런 것들이 밤중에 콩팥을 깨웁니다. 마그네슘은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영양소가 아니에요. 해결법은요. 물은 낮에 충분히 드시고 저녁 알겁시 이후엔 최소화하세요. 짜게 드시는 분들은 소금 섭취주도 줄여주세요. 여기까지가 수면 유형별 맞춤 해결법입니다. 본인이 어떤 유형인지 파악하시고 맞는 방법을 적용하시면 효과가 확 달라지실 겁니다. 이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마그네슘 먹으면 설사 나는 분들, 왜 그런 걸까요? 이건 절대로 몸에 안 맞아서 나는 반응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흡수가 안 돼서 그냥 밖으로 밀려나온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원인, 산화 마그네슘의 드시는 경우입니다. 약국에서 마그네슘 주세요 하면 대부분 산화 마그네슘을 줍니다. 이게 가장 싸거든요. 그런데 산화 마그네슘을 원래 변비약으로도 쓰이는 형태입니다. 대한약학회 자료에 따르면 산화 마그네슘의 장 흡수율은 4%밖에 안 됩니다. 96%가 그냥 장을 통과해버려요. 장을 자극해서 물을 끌어들이다 보니 설사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형태를 바꾸셔야 합니다. 글리시네이트가 가장 흡수율이 높습니다. 두 번째 원인, 위산 부족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나이가 들면 위산이 떨어집니다. 마그네슘이 잘 흡수되려면 위산이 꼭 필요한데 위산이 부족하면 마그네슘이 제대로 분해가 안 됩니다. 그 상태로 장까지 내려가니까 장을 자극해서 설사가 나는 거예요. 공복에 드시지 마시고 식후에 드시라는 게 이 이유입니다. 세 번째 원인, 장 점막이 약한 분들입니다. 평소 과민성 대장 있으신 분, 장염 자주 생기는 분, 유당불내증 있으신 분, 술 자주 드시는 분. 이런 분들은 장이 조금만 자극을 받아도 바로 반응이 옵니다. 이런 분들은요, 글리시네이트 한 알 드셔도 설사가 나신다면 반 알씩 2번 나눠 드셔보세요. 설사가 훨씬 줄어듭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72세 박우오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마그네슘 매시면 화장실을 들락날락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그네슘이 안 맞는다고 포기하셨어요. 제가 여쭤봤습니다. 어떤 형태로 드세요? 약국에서 준 거요. 산화 마그네슘이라고 적혀 있던데요. 위산 관련 약 드시나요? 네, 위산 억제제 먹어요. 원인이 2가지였습니다. 흡수 안 되는 형태에 위산까지 부족하니까 전부 장으로 내려가서 설사가 난 거예요. 글리시네이트로 바꾸시고 식후에 드시겠습니다. 3주 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원장님, 설사가 안 나요. 그리고 손발 저림도 좋아졌어요. 이분은 마그네슘이 안 맞았던 게 아니라 형태와 복용 시간이 잘못됐던 겁니다. 이제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용량, 1알 vs 2알 vs 3알. 누가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원장님, 도대체 얼마나 먹어야 체감이 오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 상태마다 완전히 다릅니다. 3가지 유형으로 나눠 드릴게요. 첫 번째 유형, 평소 건강하고 큰 불편이 없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1알이면 충분합니다. 보통 200mg에서 300mg 정도죠. 기본적인 유지용으로 1알이면 됩니다. 두 번째 유형, 염증이 많고 스트레스가 많고 수면도 불안한 분들입니다.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되시죠? 이런 분들은 일할로는 체감이 안 옵니다. 왜냐하면 몸에서 마그네슘을 쓰는 속도가 들어오는 속도보다 더 빠르기 때문이에요. 몸에 염증이 있으면 마그네슘이 염증 진정시키느라 쓰이고, 스트레스가 많으면 신경 안정시키느라 빠르게 소모되고, 잠이 안 오는 분들은 신경계를 진정시키려고 훨씬 많은 양이 필요합니다. 이런 분들은 2알까지 필요합니다. 아침에 1알, 저녁에 1알 나눠서 드시면 됩니다. 세 번째 유형, 몸이 많이 무너진 분들입니다. 수면의 질이 매우 떨어지는 분, 새벽에 매일 깨는 분, 다리주가 심한 분, 스트레스가 극심한 분, 낮 동안 물을 거의 안 마시는 분, 혈당이 출렁거리는 분. 이런 분들은 마그네슘 기본 세팅이 안 돼 있어서 몸이 마그네슘이 들어오면 엄청나게 빨리 씁니다. 쓸 때가 너무 많거든요. 이런 분들은 회복기 동안 3알까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침 1알, 점심 1알, 저녁 1알 나눠서 드세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3알이 영원히 필요한 용량은 절대 아닙니다. 3알이 필요한 이유는 몸이 이미 많이 무너져 있어서 회복기가 필요한 겁니다. 생활 습관만 조금 바꾸시면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몸은 조절 능력이 있기 때문에 조건이 맞아지면 필요량이 줄어들어요. 대한영양학회 권장에 따르면 마그네슘 하루 상한 섭취량은 350mg입니다. 글리시네이트 기준 3알 정도가 상한선이에요. 이 이상은 의사와 상담하시고 드셔야 합니다. 이제 5번째 환자 사례입니다. 마그네슘 효과를 2배로 높이는 생활 습관이 있습니다. 이것만 바꾸셔도 1알로 2알의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첫째, 저녁 산책입니다. 저녁 식사 후 10분에서 20분 천천히 걸어주세요. 왜 걸어야 할까요? 걷는 순간 우리 몸은 지금은 위험한 상황이 아니다. 이 신호를 받습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켜져 있던 긴장 모드가 꺼지고 신경을 진정시키는 부교감 신경이 켜집니다. 이 상태에서 마그네슘이 들어가면 효과가 2배로 좋아집니다. 걱정 많고 생각 많은 분들에게 특히 잘 통합니다. 둘째, 취침 시간 고정입니다. 하루는 4시에 자고 하루는 새벽 2시에 자고 이러시면 멜라토닌이 제 시간에 분비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잠은 오는데 깊게 못 잡니다. 해결법은요, 자는 시간은 못 맞추더라도 기상 시간은 매일 같은 시간으로 잡아두세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고정하면 저녁 멜라토닌 리듬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그럼 마그네슘 효과가 훨씬 강하게 들어옵니다. 셋째, 낮 동안 물 마시기입니다. 한 번에 몰아 마시지 마시고 조금씩 꾸준히 드세요. 목표는 500ml에서 800ml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전해질 균형이 잡히고 마그네슘 흡수율이 올라갑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대전에 사시는 65세 최오오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5년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습니다. 수면제도 드셔보시고 마그네슘도 여러 형태로 드셔보셨는데 효과가 없으셨어요. 제가 생활 패턴을 여쭤봤습니다. 저녁에 뭐 하세요? TV 보다가 자요. 불 끄고 누우면 일시간은 뒤척여요. 물은 얼마나 드세요? 커피 3잔이요. 물은 귀찮아서 안 마셔요. 운동하세요? 무릎이 안 좋아서 안 해요. 원인이 3가지였습니다. 블루라이트 노출, 수분 부족, 활동량 부족. 제가 알려드린 대로 바꾸셨습니다.
저녁 알벅시 이후 TV 끄기, 낮 동안 물 700ml 마시기, 저녁 식사 후 15분 산책하기, 그리고 잠자기 1시간 전에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 1알 드시기. 한 달 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원장님, 5년 만에 새벽에 안 깨고 잤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개운해요. 이게 가능한 줄 몰랐어요. 더 감동적인 건 그 다음 이야기였습니다. 이분 아들이 저한테 따로 전화를 주셨어요. 원장님, 어머니가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예전엔 밤에 못 주무셔서 낮에 늘 피곤해하시고 짜증을 많이 내셨는데 요즘은 아침에 먼저 일어나서 산책 다녀오시고 손주들이랑 놀아주세요. 얼굴빛도 좋아지셨고 말씀도 많아지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잠을 잘 자는 게 단순히 피로 회복만 되는 게 아닙니다. 가족 관계도 좋아지고 활동적이 되시고 삶 전체가 달라집니다. 이게 진짜 효과입니다. 이분한테 마그네슘이 안 맞았던 게 아닙니다. 생활 습관이 마그네슘 효과를 막고 있었던 겁니다. 생활 습관만 바꾸니까 같은 일할로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영양제는 마법이 아닙니다. 영양제는 도구예요. 도구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환경이 갖춰져야 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건 마그네슘이라는 도구가 여러분 몸에서 제 역할을 하게 만드는 환경 만들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은 분들이 하시는 실수를 짚어드릴게요. 이 실수만 안 하셔도 효과가 확 달라집니다. 첫 번째 실수, 효과 없다고 바로 포기하는 겁니다. 마그네슘 3일 드시고 효과 없다고 그만두시는 분들 많습니다. 마그네슘은 즉효성 영양소가 아닙니다. 최소 2주, 보통 4주는 꾸준히 드셔야 체감이 옵니다. 인내심을 가지세요. 두 번째 실수, 아무 때나 생각날 때 드시는 겁니다. 오늘은 아침에, 내일은 저녁에, 모레는 안 드시고. 이러시면 효과가 반토막 납니다. 같은 시간에 매일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습관으로 만드세요. 세 번째 실수, 효과 없으면 용량만 늘리는 겁니다. 효과 없다고 무작정 용량을 늘리시면 안 됩니다. 먼저 왜 효과가 없는지 원인을 찾으셔야 해요. 오늘 알려드린 5가지 이유 중에 어디에 해당되시는지 확인하시고 그걸 먼저 해결하세요. 원인 해결 없이 용량만 늘리면 설사만 납니다. 네 번째 실수, 마그네슘만 믿고 생활은 그대로인 겁니다. 마그네슘 먹으면서 밤새 TV 보시고 물은 안 마시시고 스트레스는 그대로시면 효과가 없습니다. 영양제는 생활 습관을 보완하는 거지 대체하는 게 아닙니다. 다섯 번째 실수, 싼 게 최고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약국에서 가장 싼 마그네슘을 사시면 대부분 산화 마그네슘입니다. 흡수에서 4%예요. 100원 주고 4원어치만 흡수되는 겁니다. 글리시네이트는 조금 비싸지만 흡수율이 훨씬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더 경제적이에요. 이 5가지 실수만 안 하셔도 같은 마그네슘으로 훨씬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6번째,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 마그네슘 언제 먹는 게 가장 좋나요? 수면 목적이시면 잠자기 1시간 전에 드세요. 근육 경련, 손발 저림 목적이시면 저녁 식사 후에 드세요. 스트레스 관리 목적이시면 아침, 저녁 나눠서 드세요. 두 번째 질문, 마그네슘 형태가 너무 많은데 뭘 사야 하나요? 글리시네이트가 가장 좋습니다. 흡수율이 높고 신경 안정 효과도 있고 설사도 거의 안 납니다. 산화 마그네슘엄은 피하세요. 흡수율이 너무 낮습니다.
세 번째 질문. 마그네슘 오래 먹어도 되나요? 네, 됩니다. 마그네슘은 우리 몸에서 매일 쓰이는 필수 미네랄입니다. 부작용 걱정 없이 장기 복용하셔도 됩니다. 다만 하루 상한선 350mg은 넘지 마세요. 네 번째 질문. 마그네슘이랑 같이 먹으면 안 되는 게 있나요? 칼슘, 철분, 아연은 우시간에서 3시간 떼어서 드세요. 흡수를 방해합니다. 갑상선약, 항생제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더 해드릴게요. 약 드시는 분들 주의사항입니다. 60대 이상 분들 중에 약 안 드시는 분이 거의 없으시잖아요. 혈압약, 당뇨약, 갑상선약, 위장약. 이런 약들 중에 마그네슘과 상호작용하는 게 있습니다. 첫째, 이뇨제 드시는 분들입니다. 고혈압 때문에 이뇨제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뇨제가 마그네슘을 몸 밖으로 빼내버립니다. 그래서 이뇨제 드시는 분들은 마그네슘이 더 부족해요. 오히려 더 챙겨 드셔야 하는 분들입니다. 다만 용량은 의사와 상담하세요. 둘째, 위산 억제제 드시는 분들입니다. 속쓰림이나 역류성 때문에 위산 억제제 장기 복용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 약이 위산을 줄이니까 마그네슘 흡수가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산이 있어야 마그네슘이 녹거든요. 이런 분들은 글리시네이트 형태로 바꾸시고 반드시 식후에 드세요. 셋째, 갑상선약 드시는 분들입니다. 갑상선약은 마그네슘가가 2시간 이상 떼어서 드셔야 합니다. 같이 드시면 갑상선약 흡수가 방해받습니다. 보통 갑상선약은 아침 공복에 드시니까 마그네슘은 저녁에 드시면 됩니다. 넷째, 항생제 드시는 분들입니다. 특정 항생제는 마그네슘과 결합해서 효과가 떨어집니다. 항생제 처방받으시면 약사한테 마그네슘 먹어도 되냐고 꼭 여쭤보세요. 다섯째 질문. 효과가 언제 나타나나요? 손발 저림은 2주에서 3주면 체감이 옵니다. 수면 개선은 4주 정도 걸립니다. 스트레스 완화는 2주에서 4주입니다. 꾸준히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핵심만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마그네슘 효과 없는 5가지 이유입니다. 위산 부족, 다른 미네랄과 동시 복용, 스트레스, 수면 리듬 이상, 수분 부족. 이 중 2개 이상 해결하시면 효과가 달라집니다. 둘째, 수면 유형별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잠드는 게 힘든 분은 마그네슘 방으로도 효과가 좋습니다. 자주 깨는 분은 오메가3, 비타민 D와 같이 드세요. 손발 저리는 분은 물과 함께 드세요. 셋째, 설사 나시면 형태를 바꾸세요. 산화 마그네슘 말고 글리시네이트로 드시고 공복 말고 식후에 드세요. 넷째, 용량은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유지용 1알, 안정용 2알, 회복용 3알. 생활 습관 개선하시면 줄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생활 습관이 효과를 결정합니다. 저녁 산책, 기상시간 고정, 낮 동안 물 마시기. 이것만 바꾸셔도 효과가 2배가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 여태까지 자식 키우시느라, 가족 챙기시느라 본인 건강은 뒤로 미루셨죠? 젊었을 때는 밥심으로 일하시느라 잠 못 자도 버티셨고, 중년에는 자녀 교육시키시느라 스트레스 받으셔도 참으셨고, 지금까지 늘 가족이 먼저였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우리 건강 챙길 때입니다. 밤어부 잠 못 이루시고 새벽에 다리 쥐나시고 손발 저리신 거 다 아픈 거예요. 나이 탓이 아닙니다. 관리하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손주들이랑 공원에서 뛰어놀려면 푹 주무셔야 합니다. 자녀들한테 걱정 끼치지 않으시려면 건강하셔야 합니다. 손주 결혼식 날 건강한 모습으로 축하해 주시려면 지금부터 챙고셔야 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님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어머니, 아버지, 요즘 얼굴빛이 좋으시네요. 잠을 잘 주무시나 봐요. 그때 부르듯 하실 겁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알려드린 대로만 하시면 2주에서 3주 안에 달라지실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건강정보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도 중요합니다. 오메가3입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 드시고 계세요. 이미 돈 쓰고도 효과 못 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대로 챙기는 법, 다음 영상에서 아주 쉽게 풀어드릴게요. 건강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밤은 꼭 푹 주무세요. 감사합니다.